제일 힘든 훈련이 뭐예요? 격수래요? 아, 아마 일단은 훈련이라고 한 건 다 힘듭니다. 다 네. 힘들긴 한데 제가 조금 힘들다고 들었고 네. 생각할 때 보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 모신 게스트는 숭이동지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강윤철 씨를 모셨습니다. 강윤철 씨는 북한에서 김씨 일가를 호위하기 위해서 조직된 특별부대인 호위사령부에서 근무를 했다가 지금 현재 한국에 온 지는 만 5년 차 된 분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그 호위국 내부에서 일어났던 뭐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조금 제가 처음 듣는 얘기들도 있던데, 그래서 그 얘기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호위사령부 하면 뭐 여기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부대입니까? 호위사령부라고 하면 한 개 군단보다는 좀 이상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병력 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여느 무력부는 병력 수가 정확히 뭐 정해져 있지만 네. 호위사령부는 거기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네. 거기 뭐 확실하게 뭐 10만이다, 5만이다 이렇게 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군단보다 크면 5만 명보다는 많고 한 10만 명 정도 되지 않나요? 네, 아마 그렇게. 김씨 일가가 자기가 살겠다고 평양 외곽을 방어하는 평양 방어사령부, 이게 말하자면 우리 수방사 같은 부대가 있고, 그 안에 호위국이 있고, 그리고 그 호위국 안쪽을 지키는 게 또 974라고 이 친위부대라고 하는 그런 부대가 있고, 그리고 974 안에서 또 김정은 근접 경호를 하는 부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호위사령부에 입대한 때가 언제입니까? 네, 제가 호위사령부 입대는 2002년 3월 달에. 2002년도. 네. 제가 졸업은 2000년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도에 그 군사 전문 학교라고, 거기 말하자면 고등물리 전문 대학교인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군사 전문 학교. 네, 군사 전문 학교라고 안에서 말하는데, 그게 2년제를 졸업하고 그리고 호위국에. 그럼 그 2년을 다 군 복무 경력으로 쳐줍니까? 네, 저희 때부터 딱 김정일 방침으로 은해가지고 군사복무 연한 쳐준다고 해가지고. 네. 그럼 들어가자마자 전사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겠네요. 2년 달고 들어가니까. 그쵸. 그게 원래 졸업생, 최우동생들은 각 학교에서 뭐 8명 내지 뭐 5명 안에 저리 줄을 받고 나가는데, 저희들은 뭐 저는 솔직히 줄은 받지 않았지만 가서 신병훈련 6개월이나 3개월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한 보름 이상 정도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대렬 배치할 때까지만 신병훈련하고, 그 다음 재판 부대 배치하고. 그거 말인즉 군사 전문 학교에서 이미 신병 교육에 준하는 훈련을 이미 받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 군사 전문 학교도 빡세게 받아요, 신병 훈련보다. 그렇죠. 기본 대렬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적인 거는 다 거의 군관 후비 양성 학교나 같은 거라 기본적인 건 다 배웁니다. 그러면 일단 호위국에 입대해가지고 그 부대 배치를 한 몇 달 정도 걸립니까? 바로 열흘 만에 부대에 갑니까? 그게 지금은 어떻게인지 모르는데, 저희는 그때 당시 제가 미림에서 훈련 받아서, 미림 그게 아마 우리 호위사령부가 다 신입대원들은 다 모여서 그 다음에 각 묘단에서 신병 훈련 받는 데 들어갔었는데, 저희는 20일 만에 재판 부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어떤 부대? 제가 처음 부대 배치 받았을 때는 거기 그러니까 호위사령부 642 이대대라고, 거기는 그 외국인 수반들 지키는 그 각이 많거든요. 네, 외국인 수반 별장들을 지키는 부대에 제가 처음에 배치 받았었다가 거기에서 한 몇 달 있다 다른 부대로 조정된. 그 외국인 수반 별장이다 뭐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그게 가깝게 말하자면 그때 당시 노루돔 시아노코라고 그 외국인 수반 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가차비 있었던 거는 여기 윤희상 각이라고. 윤희상 각? 네. 그걸 경비했어요? 네, 제가 그쪽에 있었어요. 윤희상 하면 우리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음악가이고, 뭐 친북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통영에 윤희상 기념비도 세워지고 그렇게 하는데, 평양에 윤희상 각이 있다? 그러면 윤희상 음악당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윤희상 음악당 다르고 윤희상 별장이나 같은 거죠. 윤희상 별장이 평양에. 네, 그냥 별장이나. 근데 그분들이 오시면
그때 당시 김일성일 때 그 별장을 내줘가지고 네. 네, 오면 여기서 편히 쉬다가 네. 네,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별장이 뭐 단층이에요? 아니요 그게 한 3층 정도 커요? 네 크죠. 네 큽니다. 엄청 대단히 큽니다. 와, 윤희상한테 별장을 다 주면 그러면 그 지금 경비를 네 그 몇 명이서요? 거기 한 개 중대씩 거기 배치 받았는데 그때 네. 당시 거기 중대 한 120명 120명. 네 그러면 2002년도에 120명 중대가 윤희상 별장을 경호를 한다는 소린데 네. 그러면 윤희상 온 걸 봤어요? 아니 저희 갔을 때는 뭐 못 봤죠. 그냥 거기 우리 부대원들 네. 저는 그때 금방 신변 됐지만 그 한 10년 된 분들 그러니까 네. 이야기랑 하시는 거 보면 음. 윤희상이 왔다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윤희상 부인님 와셔가지고 부인이. 네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쪽에 밤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밤 청대 좀 해가지고 네. 서로 밤 청대도 이야기하며 이제 통일이 되면 뭐 네. 한국도 가보면 좋은 데다 이런 뭐 이야기 서로 군인들하고 어울리면서 네, 네. 밤 구워 먹으면서 네. 통일되면 너 그 남쪽에 가자. 네. 그게 원래는 안 되는 거죠. 막말해서 이렇게 네. 그 안 되는 건데 그 어떤 때는 타임에 딱 만나면 음.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면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유래도 있더라고요. 그 서로 그 자랑처럼 이야기. 네. 도대체 윤희상은 북한의 어떤 인물이길래 김일성이가 별장까지 특별히 하사해가지고 그 별장을 생생한 뭐 생생한 120명의 북한 젊은 군인들이 지키게 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윤희상이가 북한 가서 별장까지 김일성한테 하사받고 수시로 들어가서 놀고 쉬고 왔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별장들은 노르돔시아등군은 뭐 예전에 망명해가지고 캄보디아에 수반하다가 들어가서 받은 건 아는데 거의 뭐 외국 대통령급으로 예우를 받았네요. 네. 그러면 그런데 그 어차피 빈집이잖아요, 계속. 그렇죠. 근데 경비를 빡세게 하나요? 그렇죠. 무조건 경비는 네 저희들이 군무 설 때는 뭐 120발 탄창 다 네, 완성하고 좀 소리를 좀 높이. 네. 너무나 그러니까요. 아까 네, 저희들이 군무 설 때는 정확히 뭐 우리가 군무 딱 나갈 때는 120발, 그러니까 120발. 네, 30발짜리 탄창에는 뭐 세 탄창 있고 총신에 한 탄창, 탄창 네. 세 탄, 120발, 그거 완전 전투 정량이잖아요. 네, 전투생이 딱 그걸 그래야 가서 딱 이렇게 써요? 네, 그렇죠. 빈집이 뭐라고 120명이 돌아가면서 군부를 선다니 참. 그게 어디 있어요, 위치가? 그게 평양시 용성구역 쪽에 평양시 있습니다. 영성구역. 네, 그 영성구역 우리 위성 사진 보게 되면 그 이상한 좋은 특각들이 이렇게 숨겨져 네. 있었는데 거기 뭐 이제 그 외국인 수반, 윤희상 특각, 혹은 뭐 대남 연락소 사람들이 또 휴식 취하는 그런 특각도 숨겨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근데 그 와서 군인들이 탁 이렇게 서는 거 보면 윤희상이 내가 이 정도로 내가 거의 뭐 수반급 경호를 받는다 이렇게 뿌듯해 할 만한데 네. 그거 알면서도 그 들어가서 휴식해요? 군복 항상 입고서요? 군복을? 아니요, 그게 군복 항상은 입지 않고 저희 갔을 땐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 우리 그 분대장들이라든가 지휘관들이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외국인 분들이 왔을 때 저는 저렇게 군복 입은 게 싫다. 군복 입은 사람들이 좀 불안하다 하면 우리가 군무를 설 때 사복으로 갈아입고 네. 군무를 서고 네 그런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있을 때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허위국 관리면 출신 성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출신 성분이 뭐 이렇게 엄청 좋진 않지만 일단은 학교 한 5학년 때부터 허위국 나간다고 하면 이렇게 뭐 사무실이라는 데서 우리를 관리를 합니다. 네. 그 출신 성분 좋은 청년들을 120명 뽑아다가 그 빈 별장, 뭐 가끔 윤희상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별장 경비를 서게 10년을 썼게 만든다니 참 엄청 열받는 일이고 그 주변에 뭐 노르돔 시아노크 별장 같은 게도 맨날 뭐 죽었으니까 비어 있겠는데 이제 딴 사람이 쓰겠죠 또? 그게 그렇게 좀 비어 있는 데는 네. 뭐 시사 영화라든가 좀 다른 걸 아마 사용해서 언제쯤 올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를 우리가 조금 쓰겠는데 혹시 거기 무슨 영화를 찍는다든가 뭔가 이렇게 조금 이런 행사를 하는데
뭐 영화 혹시 네 촬영지로 올까봐 네 그런 사용할 예 수 있다. 네 아.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좀 뭐 오지 않는다면 우리 거기 가는 영화 촬영지로 좀 사용하겠습니다. 뭐 이런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우리 사관들이 그런 이야기를 네 많이 했습니다. 제가 들으면 든 생각, 통일이 되면 평양 가서 윤희상 특각 찜 거기 가서 하룻밤 잡아야 되겠네. 좋겠죠? 그건 뭐 예. 대통령급 뭐 결정을 음. 봐도 되는 거죠. 그럼 안에는 또 옷가루 뽑힌 여성들이 또 네 가서 거기 관리 다 안에서는 관리들도 다 있습니다. 말이 갈리지. 옷가루 뽑힌 또 여성들도 안에 다 있고. 아 참. 자 그런데 그 별장이 몇 달만 썼다고 했는데 그 별장 몇 달 쓰고 후배 다른 부대로 조성됐나요? 네 그때 당시는 김정일 최고위원장을 돼 있어가지고 호위사령부 무력 가지고 조국 통일을 할 수 있게 준비하라 뭐 그런 방침이 내린 겁니다. 호위사령부 무력까지 네 조국 통일. 고작 10만 명 가지고 네 간직했다 진짜. 아무튼. 그렇게 됐었는데 호위사령부는 솔직히 경비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통일하자고 전투 하니까. 단위로 네. 돌리려고 하면 소부대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음. 각 대단에 경보대대라는 걸 만들라 이런 음. 방침이 내렸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경보대대가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고 뭐 신병훈련 아예 금방 그 부대 들어온 사람 만들지도 못하고 하니까 각 대대마다 사람들 선출해가지고 네. 한개 경보병 네 경보병 대대를 만든 거죠. 대대. 네 호위사령부에 그 경보병 대대 있다는 것도 좀 처음 듣는데. 여단 안에 지금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대대를. 네. 근데 경보병 하면 북한에서 특수부대고 맨날 격수훈련하고 막 이런 데 아니에요? 그렇죠. 경보병 자체가 네. 걸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기동해가지고 네. 교란 작전 와서 뭐 어디 파괴해두고 음. 빨리 거기서 빠져나가고 하는 게 기본 주임무죠. 제일 힘든 훈련이 뭐예요? 격수래요? 아마 일단은 훈련이라고 한 건 다 힘듭니다. 다 네. 힘들긴 한데 제가 조금 힘들다고 들었고 네. 생각할 때 보면 행군이 좀 제일 행군. 힘들어요. 네. 행군은 얼마나 해요? 행군은 일단 동기훈련 딱 들어가면 동기훈련 뭐 한 달이면 한 달 끝난 이후에 그게 기본적으로 아마 전국 부대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리행군. 천리행군. 네, 천리행군. 1년에 한 번. 네, 그렇죠. 천리행군은 겨울에 1년에 한 번 하는데 뭐 그다음 뭐 부대 지휘관들이 우리는 이번에 이천리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이천리 해봐 해가지고 또 이천리예요? 네 이천리 행군도 하고 네 천리행군은 며칠에 갔다 오고 이천리 며칠에 갔다 와요? 그게 뭐 딱 정해진 날짜가 무슨 뭐 보름 20일 있긴 하지만 그 20일 동안 다 그 행군하는 건 아니고 뭐 어느 휴식하는 그런 타임도 있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천리 행군 같은 거는 한 20일 그 안에 하고 그다음 이철 행군 같은 건 한 20일 이후 뭐 정도 잡은 거 좀 기억이 그러니까 나요. 한 40일 정도 잡아요? 40일 그렇게까지는 잡지 않습니다. 한 달? 기본적으로 한 달 안에는 한 달 다 동안 네, 이천리 800km 걷는 한 달 안에 네, 장구류 다 치고. 네, 그렇죠. 장구류 몇 킬로 정도 돼요? 장구류가 그냥 기본적으로 한 28km 이상은 나갑니다. 네, 근데 거기 이렇게 이제 부대 뭐 우리가 딱 행군한다 하기라면 뭐 사령부 뭐 사령관 이렇게 내려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각 장구리가 어느 만큼 되느냐 이렇게 그 정량을 재보는데 그 정량이 그냥 한 28km 정도 되는데 우리 각 부대는 그 외에 더 있어야 되거든요. 뭐 비닐방막이 더 있어야 되고 뭐 천막도 있긴 한데 천막 하나 가지고 안 되고 하니까 비닐방막에 무슨 건식에 뭐 염장무 또 말려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더 이렇게 추가되는 게 있어가지고 하면 한 30km 이상씩은 나가겠어요. 뭐 종이 막 있고 막 꾀를 부리는 사람은 없고 다 진짜 30km.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군할 때 그냥 간단하게 무슨 밥통 뭐 우리가 군용 밥통이 있어요. 네. 밥을 해먹으니까 군용 밥통이 있어야 되고 물통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양식을 3인분 줍니다. 3인분 양식 주면 800g씩 3인분 하면 3824 249g 아니 2kg 400 정도인데 거기에서 2kg 400 위에 또 무슨 콩도 조금 추가되고 기름도 추가되고 일단 기본적인 양식은 다 나옵니다. 그다음 건가루도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겨울에 지내자면 손보선 네, 혹시 잘 수도 있으니까 손보선에 배띠, 무슨 귀걸이, 뭐 각종 토끼 털로 한 그런 걸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염장무 같은 게 이제 혹시 염장무 그냥 염장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또 이제 준비해가지고 엄청 말려가지고 하느라면 거기 상당히 또 천막 들어가고 장비로 우리가 무슨 자동포총을 맸다고 하면 자동포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무슨 뭐 기관총 쏘는 자동포총에 기관총 또 메고 유탄발산 쏘는 유탄발산 또 메고 각 무슨 발사관 쏘는 자동포총에 발사관 또 메고 하면
그 키로수가 네 그만큼 나가는 그 거죠. 먹을 거 지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정이 열 수가 없는 구도네요. 그러면 행군은 대도로로 가요, 산으로 가요, 어떻게 낮에 가요, 밤에 가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기본은 밤에 산을로 산길. 네, 산길을 타는 겁니다. 기본이면 그게 그런데 이제 혹시 산길을 못 탈 때도 있거든요. 뭐 낮에 딱 통과해야 될 때도 있다든가 그럴 때는 뭐 낮에 좀 통과도 하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밤에 통과하는데 처음엔 대대가 출발했고 그다음부터 각 지역 중대마다 뭐 어디까지 도착해라 이렇게 하고 또 그 중대 안에서 또 소대를 갈라가지고 또 도착하게 하고 또 소대 안에서 분대 또 나누는 식으로. 군대 가면 뭐 한국군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행군이라 그러거든요. 아, 네. 근데 여기 뭐 매년 천리 행군, 그 뭐 때에 따라서 이천리 행군도 뭐 다니고 경보보면 걸어 다니는 직업이라 계속 걷게 했는데, 자 그러면 그 군에 있다가 그리고 10년 동안 그냥 경보에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10년 안 있고 예. 5년 차 저희들 그러니까 경보병 우리 대대는 겨울에는 뭐 12월부터 동기훈련하고 네. 뭐 거기 첫째는 아예 천리행군하고 3월 달부터인가는 집중 야외 훈련이라고 합니다. 야외 훈련. 네, 거기 동기훈련이 2번 기본이고 그다음에 하기 훈련에는 7월 달에 도하 훈련 합니다. 도하 훈련 7월에 하고 9월 달에 저기 뭐지 집중 야외 훈련 또 있습니다. 그 애는 우리가 솔직히 짬도 있고 시간인데 그 애는 몽땅 사회 지원 무슨 뭐 첫째로 농촌 지원, 농촌 동원이죠. 네, 농촌 동. 한국도 농촌 동원 네, 가네. 네 갑니다. 봄 농촌, 가을 농촌 네. 다 갑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10월 말까지 농촌 지원 끝나면 11월 달 들어와서는 12월 달 전투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뭐 훈련 준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아무리 평양시래도 첫째 땔감, 각 지휘관 군관들 사택의 땔감부터였고 그 다음엔 우리 중대 땔감, 예, 그다음 90터 기본 한 11월에 애 바쁜 것 같습니다. 애는 힘들고. 근데 아까 5년밖에 안 했다는 건 뭐 어떻게? 아, 제가 5년 하게 된 동기는 네. 그게 그때 농촌 지원 나가가지고 네.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군의한테 가서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감기약이죠. 근데 감기약을 일단 먹고 그다음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근데 그 약을 내가 먹긴 했는데 제 생각엔 물도 먹었어요. 물도 먹긴 했는데 물을 많이 안 먹어서 그런지 위에 붙은 겁니다. 네, 거기 위에 붙다 나니까 그게 감기약이 또 위에 딱 붙어가지고 위가 동작 안 하고 무슨 그런 신경성 그런 게 와가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병원에 갔는데 사회병원에서 이거 못 다치겠다, 우리 못한다, 수술해야 되는데 그래 거의사령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네. 그것 때문에 군생활 못. 네, 그건 자동으로 네 그냥 네, 감정 제대로 무슨 약을 먹었는데? 감기약 아스피린 먹었어요. 아스피린 먹었는데 위에 붙어서 그렇게 됐다? 네. 그럼 한국 같으면 얼핏 생각하면 위 내시경 이렇게 해서 뚝 떼면 될 것 같은데 뭐 도대체 병원 수준이 어떻게 됐길래 수술 못 하겠다고 넘기다가 그래서 뭐 어떻게 떼냈어요? 절제했어요? 그렇죠, 절제를 했죠. 네. 아스피린 하나 떼겠다고 절제 수술하고 제대까지 시킬 정도. 아무튼 뭐 오늘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오늘 제대하던 얘기까지만 듣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강 부의장님이 군에서 제대돼서 있었던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